토요일 점심 인천 주안역 3번 출구입니다. 개찰구를 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 사거리 하나만 건너면 유리로 둘러싸인 예식장 건물이 정면에 보입니다. 문 앞에는 색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들 웃는 얼굴인데 눈동자는 자꾸만 안과 밖을 오가고 손가락은 가만히 있질 못했어. 옷자락이나 가방끈을 쥐었다 폈다 해요. 잘 키워 보낸다는 마음이라 이제 정말 내 손 떠나는구나 싶은 마음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날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예식장 복도 한쪽에 서 있는 한 엄마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외투를 팔에 걸치고 축의금 봉투를 손에 쥔 하객들이 하나둘씩 예식장 층으로 올라옵니다. 복도 한쪽에는 연분홍 저고리에 옅은 금색 치마를 입은 여자가 허리를 깊게 숙이며 손님들을 맞고 서 있습니다. 오늘 신부의 엄마, 60을 간 넘긴 박영숙 씨입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와주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멀리서 시간 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그동안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던 인사말들인데 손에 쥔 작은 흰 손수건은 긴장 때문인지 자꾸 구겨졌다 펴지기를 반복합니다. 하객들 발길이 잠시 뜸해지자 영숙 씨는 신부 대기실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문 앞까지 걸어가 손등으로 문을 살짝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봅니다. 대기실 안, 긴 거울 앞 의자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 민지가 앉아 있습니다. 머리에는 작은 티아라가 얌전히 얹혀 있고 드레스 자락이 의자 주변으로 둥글게 퍼져 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한 화장을 했는데도 영숙 씨 눈에는 어릴 때 엄마 치마 자락 붙들고 시장 따라다니던 그 얼굴 그대로입니다. 대기실 한쪽 구석, 벽을 등지고 놓인 의자 하나 위에는 작은 종이 카드가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볼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부 아버지 자리, 사진 찍을 때 아버지가 앉으라고 예식장에서 미리 준비해 둔 자리입니다. 그 의자는 오늘 하루 내내 끝까지 비어 있을 자리이기도 합니다. 민지는 거울 속으로 엄마를 보며 입술을 한 번 꾹 깨물었다가 애써 웃는 표정을 지어봅니다. 엄마, 나 너무 번쩍거리지 않아? 나 같지가 않다. 영숙 씨는 괜히 가슴이 저릿해지는 걸 꾹 누르며 웃습니다. 얘가 뭐가 여자 인생에 이런 날이 몇 번이나 있다고 그래. 오늘은 내 날이야. 평생 오늘만큼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을 날. 얼마나 되겠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구석에 놓인 신부 아버지 자리 의자 쪽으로 한 번씩 스쳐 지나갑니다. 인지도 그 의자를 힐끗 본 뒤 잠깐 숨을 들이켰다가 내쉽니다. 엄마, 오늘은 좀 그러네. 아빠 생각 많이 나지. 잠깐, 둘 사이에 말이 끊깁니다. 안 난다 하면 거짓말이지. 영숙 씨가 천천히 대답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 사람보다 내가 주인공이야. 알았지? 이상한 생각. 오늘 하루만큼은 조금 옆으로 밀어두자. 응. 민지는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만들고
다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영숙 씨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고 대기실 문을 조용히 닫고 나옵니다. 예식장 홀 안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앞줄 좌석에는 신랑 측 부모석, 신부 측 부모석이라고 적힌 팻말이 가지런히 꽂혀 있습니다. 영숙 씨는 신부 측 부모석 의자에 앉습니다. 그 옆 자리, 원래라면 남편 김창호 씨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 하나는 굳이 치우지도 억지로 채우지도 못한 채 텅 비어 있습니다. 없애달라고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스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이제 곧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휴대전화는 잠시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고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잔한 웨딩 마치가 흐르고 홀 안 조명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입구 쪽 문이 열리고 먼저 신랑이 입장합니다. 그 뒤로 하얀 드레스를 입은 김민지가 드레스 자락을 한 손으로 살짝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친척 어른이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민지는 그냥 혼자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람 있는 척 흉내 내는 것도 싫다는 마음이 어딘가 있었겠지요. 민지는 중간쯤 걸어오다가 앞줄 엄마 쪽을 한번 바라봅니다. 엄마 바로 옆 비어있는 의자도 눈에 들어옵니다.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가 다시 예쁘게 웃는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영숙 씨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딸의 발걸음이 단상에 닿을 때까지 한 번도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 출입문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 크게 열립니다. 사람들 몇몇이 자동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복도 쪽에서 들어온 남자는 예식장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입니다. 낡고 지저분한 군용 파카, 밑창이 거의 닳아버린 운동화, 며칠은 머리를 감지 못한 듯 머리칼이 여기저기 눌려있고 턱에는 까치 수염이 듬성듬성 자라 있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힘없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사람들은 노숙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의 모습입니다. 앞줄 몇몇은 눈살을 찌푸리고 뒷줄에서는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져나갑니다. 그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단상 위 신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멀리서도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평생 가슴에만 담아두었던 이름을 처음 내뱉는 사람처럼 입술을 떨며 짧게 한마디를 부릅니다. 민지야. 홀 안 공기가 순간 멎은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이름을 잘못 부를 수 없는 자리인데 낯선 남자가 신부 이름을 부른 겁니다. 사람들 속삭임이 조금씩 커집니다. 저 사람 누구야? 신부 쪽 아는 사람인가? 사회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당황한 표정을 짓지만 진행을 이어가야 하는 자리라 애써 아무 일 없던 듯 멘트를 이어가려 합니다. 그 순간 영숙 씨 손에서 흰 손수건이 툭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 20해 전 작업복을 입고 새벽마다 나가던 남편이 아이들 이름을 부르던 그 소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김창호. 사람들 입에서는 한동안 가출했다, 도망갔다는 말로만 오르내리던 이름. 민지와 아들 김지훈의 아버지였던 사람. 지금 이 순간 딸 결혼식장 뒤편에 서 있는 노숙자 차림의 남자와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겹쳐집니다. 사위 집안 부모 얼굴에는 놀람과 당혹,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식장 직원이 부랴부랴 뒤쪽으로 다가오려는 순간 영숙 씨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통로로 나와 뒤쪽 출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 움직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 영숙 씨는 입술을 한 번 세게 깨물고 숨을 고릅니다. 살이 많이 빠지고 주름은 깊어졌고 수염이 덮어 표정이 흐릿해졌지만 눈, 코, 입, 턱선 어쩔 수 없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얼굴입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남자의 팔을 살짝 붙잡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신랑 쪽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이분,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잠깐 밖에서 정리하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식장 직원에게도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라고 조용히 말하고 남자의 팔을 잡은 채 복도 쪽으로 이끕니다. 뒤쪽 문이 닫히고 나서야 홀 안에는 다시 웨딩 음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복도에서는 20해 동안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간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복도 끝, 창가와 가까운 좀 한적한 자리에 두 사람이 섭니다. 창 밖으로는 지하철역 입구와 지나가는 차들이 작게 보입니다. 둘은 한동안 서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영숙 씨입니다. 정말 창호 씨예요. 남자는 눈을 피하지 않고 느리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나야, 영수가. 목소리는 거칠어졌지만 분명히 예전 그 사람입니다. 영숙 씨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로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어봅니다. 어디 있었어요? 지금까지 도대체 어디서 뭐 하면서 산 거예요? 그 한 문장 안에는 왜 우리를 버렸냐는 원망과 정말 버린 거였냐는 혼란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창호는 마른 입술을 한 번 적시고 짧게 대답합니다. 나도 한동안은 기억이 잘 안 났어. 이름도 집도 다 헷갈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병원, 시설, 거리 계속 그렇게 돌고 있더라고. 영숙 씨는 헛웃음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버리고 도망갔다고 믿고 20해를 살았어요. 그렇게 믿어야 버틸 수 있었으니까. 근데 당신은 기억이 안 났다. 한마디로 끝이에요.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지만
눈가에는 벌써 물기가 차오릅니다. 지금 여기서 엉엉 울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홀 안에서는 딸 결혼식이 진행 중입니다. 둘은 복도 한쪽 대기용 의자에 나란히 앉습니다. 앉고 보니 서 있을 때보다 더 어색합니다. 이 자리에서 스무해 이야기를 다 할 수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영숙 씨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파트 우편함 옆. 종이 재활용 상자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툭 던져져 있던 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소 잘못 온 것 같네 하면서 대충 뜯어보고 그냥 버린 듯한 봉투였습니다. 늘 그 주변을 맴돌며 버려진 종이들을 뒤적이던 창호는 습관처럼 봉투 겉을 한번 훑어봅니다. 수신 미자 미용실 김미자 원장 귀하.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적힌 주소가 익숙한 동네 이름이라 한 번 더 손이 머뭅니다. 이 근처구나. 이것도 이 근처 사람한테 온 거겠지. 그냥 지나치려다가 봉투 안쪽에 조금 도톰한 종이가 만져지는 느낌이 들어 재활용 상자에서 살짝 꺼내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조금 떨어진 골목 모퉁이로 갔어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봅니다. 안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젊은 여자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요즘 애들 결혼 사진이구나 하고 넘기려는 순간 사진 속 눈매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쪽에 또렷하게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신부 김민지. 소리를 내서 몇 번이고 그 이름을 읽어봅니다. 이름 하나만 보고 무조건 우리 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사진 속 웃는 얼굴이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어린 민지의 얼굴과 겹쳐 보입니다. 같은 이름, 익숙한 동네 주소, 그리고 사진 속 표정, 그 조각들이 한 번에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지구나.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립니다. 청첩장 안쪽에는 결혼식 날짜와 시간, 예식장 이름과 주소, 지하철역이랑 버스 노선까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5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 인천 행복 웨딩홀 주안역 3번 출구 도보 5분. 창호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여러 번 읽습니다. 글자가 겹쳐 보이고 머리가 예전처럼 또렷하지는 않지만 이 날짜와 장소만큼은 절대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창호는 청첩장을 수십 번 접었다 폈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길을 그려봅니다. 지하철은 어디서 타고 몇 정거장 가서 갈아타고 어느 출구로 나가서 어느 방향으로 걸어야 하는지 혹시 몰라서 결혼식 전날에는 실제로 그 길을 따라 예식장 근처까지 한번 가봅니다. 버스를 잘못 탔어. 한 정거장 더 가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 다시 되돌아 나오기도 하면서 겨우 유리로 둘러싸인 예식장 건물 앞까지
도착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멀찍이 섰어. 건물만 한번 올려다보고 그냥 돌아섭니다. 내일은 저 안까진 안 들어가더라도 입구 어딘가에서 멀리서 얼굴 한 번만 보고 돌아오자. 축의금 낼 형편도 아니고 아버지랍시고 나설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얼굴 한 번은 보고 가야겠다. 살아있는 동안 딸 얼굴 한 번은 보고 가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청첩장을 가슴 안쪽에 넣어 오늘 이 예식장에 온 겁니다. 창호는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짚어가며 몇 번이고 읽습니다. 5월 3일 토요일 오후 1시 인천 행복 웨딩홀. 글자가 조금 겹쳐 보이지만 이 날짜와 장소만큼은 절대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서 아버지랍시고 나서서 축의금 내고 인사할 처지는 아니고 멀찍이 섰어. 얼굴만 한번 보고 오자. 그 정도는 해도 되겠지. 그날 저녁 창호는 지하철 노선도를 그려보고 버스 노선을 몇 번이고 더듬으며 마음속으로 길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전날 실제로 한번 예식장 근처까지 가봅니다. 계단을 잘못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버스를 한 정거장 더 타기도 하면서 겨우겨우 유리 예식장 건물을 찾아냅니다. 밖에서만 한번 올려다보고 그냥 돌아섭니다. 내일은 여기까지만 왔어서 멀리서 얼굴만 보고 돌아가자. 민지 얼굴만 한 번만 보고 돌아가자. 그렇게 청첩장을 가슴 안쪽에 넣고 오늘 다시 이 예식장으로 온 것입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들은 영숙 씨는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한 번 길게 내쉰 뒤 작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 얘기 다 듣고 정리할 여유도 없고 마음도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은 일단 민지 결혼식이나 마저 잘 끝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접어 건넵니다. 이걸로 뭐라도 따뜻한 거 사 드셔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요. 여기서 더 마주치면 애들한테도 상대 집에도 다 민폐예요. 창호는 그 돈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미안하다. 민지 결혼하는 날 괜히 나타나서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마른 어깨와 굽은 허리가 영숙 씨 눈에 오래 남습니다. 그날 밤 결혼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지만 영숙 씨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예식을 치룬 후 정리해야 할 짐들과 테이블 위에는 축의금 봉투를 정리하다 만 노트가 펼쳐져 있습니다. 민지는 이미 신혼여행을 떠났고 아들 지훈만 거실을 서성이며 엄마 눈치를 봅니다. 엄마, 오늘 그 사람 누구야? 영숙 씨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짧게만 대답합니다. 예전에
너희 아빠였던 사람이다. 지후는 더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쉽게 떠나지는 않습니다. 며칠 동안 영숙 씨는 평소보다 더 쉽게 피곤해지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밥상을 치우던 손을 멈추고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한 번은 확인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처음 찾아간 곳이 노숙인 쉼터입니다. 남편이 청첩장 뒷면에 적어준 현재 살고 있는 곳, 작은 글자를 따라 구청에서 소개해준 주소를 더해 찾아간 곳. 허름하지만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직원에게 김창호라는 분을 찾는다고 말했을 때, 아, 그분이요. 하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숙 씨는 며칠에 한 번씩 도시락과 옷가지를 들고 그곳을 찾게 됩니다. 한편 지후는 엄마가 요즘 자주 집을 비우는 게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장 보러 나갔다기에 시간이 너무 길고 친구를 만났다고 하기엔 옷차림이 너무 단정합니다. 어느 날 지후는 엄마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시각을 살짝 확인해 두었다가 조금 뒤에 따라 나가 보기로 합니다. 엄마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 작은 건물 앞에서 멈춥니다. 건물 입구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햇살 노숙인 쉼터. 지후는 건너편 편의점 앞에서 엄마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날 저녁, 지후는 누나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인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참이라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 둘은 며칠 뒤 시간을 맞추죠. 엄마의 뒤를 따라 나섭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던 평일 오후, 엄마는 검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민지와 지후는 약간 떨어져서 그 뒤를 밟습니다. 전철 2 정거장, 버스 1번. 엄마는 노숙인 쉼터 건물 앞에서 멈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매는 쉼터 입구 쪽 유리문 옆에 섰어서 안을 들여다봅니다. 작은 휴게실 안, 테이블 몇 개와 의자들이 놓여 있고 몇 명의 노숙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중 한 테이블에서 엄마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도시락을 꺼내 그 남자 앞에 놓아줍니다. 그 남자, 딱 봐도 결혼식장에 나타났던 그 노숙자입니다. 인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낍니다. 문틈 사이로 2 사람 목소리가 조금씩 들려옵니다. 당신 사라지기 전에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놨었어요. 그 말에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잠시 뒤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통장, 도장, 형이 가져간 거 나중에 알았어. 근데 그땐 이미 다 틀어진 뒤였더라. 문 밖에서 이 말을 듣는 민지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통장, 도장, 이혼 서류. 조금 더 서 있다가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인지는 문을 살짝 밀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엄마와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듭니다. 잠깐 동안 세 사람 모두 숨 쉬는 것조차 잊은 것처럼 가만히 서 있습니다. 지훈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옵니다. 쉼터 안 공기가 묵직해집니다. 그날 구체적인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아빠 맞다라는 사실 하나만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 뒤로 지훈과 민지는 조금씩 아버지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사라진 사람, 우리 버리고 도망간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아버지가 사실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고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채 병원과 시설을 전전하다가 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이야기.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머릿속에 남아있던 인천, 시장, 지훈, 민지 이런 단어들만 붙들고 시장 골목을 계속 돌았다는 이야기. 어느 날 어묵 국물 냄새에 이끌려 남부시장에 들어갔다가 비 오던 날 셋이서 어묵 하나 나눠 먹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다는 이야기. 사진관 졸업사진에서 김민지라는 이름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다는 이야기. 아파트 우편함 옆 재활용 상자에서 박영숙, 김민지, 김지훈 이름이 적힌 종이들을 하나씩 주워 모아 비닐봉지에 넣어 다녔다는 이야기까지. 듣는다고 했어. 한 번에 다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없다는 말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을 바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 외면하기엔 너무 구체적인 시간들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시장, 같이 가볼래요? 우리 어렸을 때 살던 동네. 지훈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오후 넷은 함께 남부시장으로 향합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생선 비린내, 튀김 냄새, 사람들 목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어묵 가게 앞에 서자 커다란 냄비에서 국물이 끓으면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인지는 어묵 3꼬치를 주문합니다. 3개만 주세요. 국물도 같이 주세요.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국물이 손을 데웁니다.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창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비 많이 오던 날 우리 셋이 여기 왔어. 어묵 하나 나눠 먹었던 거 기억나냐? 인지는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합니다. 우산도 없이 셋이 뛰어왔죠. 아빠가 그랬잖아요. 비 올 땐 우산보다 사람 손이 더 따뜻하다고. 지훈이 옆에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빠는 안 먹는다고 하고 우리 둘이 돌아가면서 끝까지 다 먹었잖아. 나 그거 나중에 크고 나서 엄청 미안했었어. 영숙 씨는
조용히 웃다가 종이컵을 한 번 더 들어 국물을 마십니다. 평범한 어묵 국물인데 네 사람에게는 각기 다른 맛으로 들어갑니다. 누구에게는 그리움, 누구에게는 후회, 또 누구에게는 조금 늦게 찾아온 위로의 맛일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창호의 몸 상태는 조금씩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오랜 거리 생활과 옛 사고, 후유증으로 몸 여기저기가 많이 상해 있다고 합니다. 큰 수술을 한다고 예전처럼 돌아오긴 어렵습니다. 무리한 치료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의사 말은 담담하지만 결국 남은 시간을 너무 힘들지 않게 보내게 해드리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영숙 씨와 지훈, 민지는 여러 날에 걸쳐 상의합니다. 함께 모셔 살자니? 현실적으로 여건이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다시 거리로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결국 구청과 복지센터를 통해 요양시설 한 곳을 알아봅니다. 크게 좋은 곳은 아니지만 식사를 제때 할 수 있고 누군가 약을 챙겨줄 수 있는 곳. 창호는 시설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조용히 말합니다. 나야, 여기만 해도 고맙지. 이 나이에 밥 제때 먹고 잘 돼 있는 것도 과분한 거야. 너희한테 더 이상 짐 되고 싶진 않다. 그 말에 지훈과 민지는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미안한 마음과 어쩔 수 없는 안도감이 묘하게 섞여 있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어느 저녁, 영숙 씨는 방 한 구석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습니다. 20해 전 시댁에서 도둑 취급을 받던 날 이후로 계속 꺼내본 이혼 서류입니다. 자기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영숙은 이 종이에 찍힌 도장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집을 나가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야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나온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달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종이를 붙들고 사느라 오히려 마음 한쪽을 계속 과거에 묶어두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듭니다.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영숙 씨는 서류를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이제 좀 놔줘야겠다. 당신 탓만도 아니고 내 탓만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다들 몰라서 그랬던 거겠지. 그리고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찢어 쓰레기 봉투 안에 넣습니다. 영숙 씨 마음속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이혼이 아니라 그때의 상처를 정리해 버린 셈입니다. 얼마 뒤 창호는 요양시설 창가 쪽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창 밖에는 멀리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저녁 햇빛이 건물 사이로 길게 엷게 내려앉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민지의 웨딩 사진 한 장과 작은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비닐봉지 안에는 재활용 상자와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 모았던 전단지, 우편물, 광고지들이 가지런히 접혀 있습니다. 그 종이들 곳곳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박영수, 김민지, 김지훈. 누가 보면 아무 쓸모 없는 종이 조각들이지만 그에게는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가족의 흔적이었습니다. 장례식은 크게 치르지 못했습니다. 요양시설 직원 몇 명, 영숙 씨, 지훈과 민지, 딱 그 정도만 마지막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고 꽃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름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내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시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지훈이 영정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앞으로 누가 지훈 씨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 예전 같았으면 그냥 없다고 잘라 말했겠지요. 영숙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웃는 얼굴로 말합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우리 얼굴 보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말해 지훈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조금 끄덕입니다. 상처가 단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망간 사람이라는 말 대신 조금은 다른 문장으로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일상은 다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영숙 씨는 근처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김치를 버무리고 멸치를 볶고 장아찌를 담그면서 오가는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짜면 말씀하세요. 다음엔 조금 덜 짜게 할게요. 혼자 사시면 이 정도면 일주일은 드세요. 예전 같으면 이 나이에 이런 일이나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먼저 무거웠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마음이 조금 더 큽니다. 인지는 가끔 남부시장에 들릅니다. 일을 보고 나오는 길에 어묵 가게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 국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사장님, 국물 조금만 더 주세요. 우리 아빠가 이거 참 좋아했거든요. 사정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남는지 국물을 한 번 더 부어줍니다. 지훈은 회사 사람들과 밥을 먹다가 가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지훈 씨 아버지는 뭐 하셔? 예전에는 대충 얼버무리거나 없어요라고 짧게 끝냈지만 이제는 조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릴 땐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멀리서라도 우리 얼굴만 계속 보고 다니던 사람이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말의 깊이를 다 알지는 못한 채 아, 그러셨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지훈 마음에는 그 표현이 나름대로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사람 인생에는 끝까지 말로 다 풀지 못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남습니다.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가 사실은 끝까지 돌아오고 싶어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살았던 이가 사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야 어떤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긴 했구나. 오늘 이야기는 딸 결혼식장에 노숙자 차림으로 나타난 한 남자를 통해 20해 동안 오해와 상처 속에서 버텨온 한 가족이 조금 늦게나마 진실을 마주하고 조금은 다른 문장으로 서로를 기억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끝까지 꺼내지 못한 오해, 말하지 못한 서운함, 이미 지나간 관계에 대한 미련이 하나쯤 남아 있으시다면 언젠가 지금보다는 조금 덜 아픈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한 번쯤 다시 꺼내 보실 수 있는 날이 오시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